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조용히 떠나는 것은 가장 잔인한 복수다. 그리고 칼 융은 왜 그것이 그들의 친절을 착취한 사람들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함도 아니고 대립도 아니며 극적인 장면도 아니다. 훨씬 더 파괴적인 어떤 것이다. 완전한 철수다. 모든 것을 주던 사람이 단순히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 융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회피해온 진실을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순간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수년간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적 기둥 역할을 해왔다. 판단 없이 들어주고 불평 없이 달래며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 당신은 그들의 분노, 고통, 기능장애를 흡수해왔고 결국 당신 자신의 영혼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변한다. 분노나 드라마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과 함께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필요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으로 그들의 감정적 응급 상황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다. 융은 이 변화를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다. 그리고 왜 그것이 당신의 끝없는 뱃돛으로 이익을 얻던 사람들에게 심리적 전쟁처럼 느껴지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융이 발견한 우리가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 오늘날 공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통찰이 있다. 융은 이들을 타고난 민감성을 지닌 개인, 즉 심리적 지각 능력이 높아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장소가 되는 존재로 묘사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썼다. 그러나 고도로 민감한 사람에게 이 무의식적 지배는 자신의 내적 지침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서 온다. 그들은 타인의 짜증을 치유해야 할 자신의 책임으로 흡수하며 자신의 심리적 패턴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융은 임상 실천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다. 민감한 개인들은 내가 심리적 용기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직면할 수 없는 감정적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짊어진다. 그들은 융이 다공성 자아 경계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키며 이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정인지 흡수된 것인지 구분하는 데는 형편없게 만든다. 이것은 융이 이해한 조력자의 딜레마를 만든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과제를 회피하도록 도울수록 그들은 당신의 감정 노동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된다. 융은 이러한 관계가 내가 무의식적 상호의존 계약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감한 사람은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기로 동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대가로 조건부 수용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어느 쪽도 이 합의를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그것을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만든다. 융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않고 억압한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 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변화를 겪는다. 민감한 사람만이 적응하고 맞추고 흡수하며 다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체된 상태로 남는다. 이것이 바로 융이 진정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 그가 불쾌해질 용기라고 부른 것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 용기는 배신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도움이 되고 이해심 많고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존재로서 구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융은 민감한 개인들이 심리적 자율성을 되찾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특정한 심리적 단계를 확인했다. 내가 공감적 개성화의 5단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를 이해하면 왜 조용한 퇴장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효과적인지 설명된다. 융이 관찰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심리적 명료성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 극적이지 않다. 종종 아주 작은 사건에 의해 촉발되어 전체 역동을 갑자기 비추어준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 축소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융은 세상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묻고 당신이 모른다면 세상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썼다. 민감한 개인들에게 이 각성은 종종 고통스럽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친절이 약함으로, 공감이 이용 가능성으로, 침묵이 동의로 해석되었음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신 삶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지지 시스템이라는 기능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융은 이러한 인식을 심리적 독립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멈추고 왜 그렇게 많이 주면서도 그렇게 적은 것을 받아들였는지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관계에 대해 갑작스러운 명료성의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라. 나는 마침내 진실을 보았다. 이 인식 단계는 종종 융이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른 것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착취에 스스로 참여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기 인식이다. 융은 일단 인식이 일어나면 민감한 개인들이 내가 위대한 재지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한다고 관찰했다. 그들의 에너지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우울이나 위축이 아니다. 심리적 자원의 의식적 재배치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얘라고 말하는 것을 멈춘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흡수하기 전에 멈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나는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모두를 돌보지 않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융은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썼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종종 이기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게 유용한 데서 나온다고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융이 진정성의 불편함이라고 부른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수년간 타인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 진짜가 되는 것은 낯설게 느껴진다. 당신은 작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고 사소한 부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융이 이 과정에서 이해한 것이 있다.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는 개인적인 것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료적이다. 그들의 감정적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의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강요한다. 바로 여기서 조용한 퇴장이 왜 그렇게 심리적으로 강력한지 이해하는데 융의 통찰이 결정적이 된다. 그는 민감한 개인들이 관계에서 과도한 기능 수행을 멈출 때 내가 공백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생긴다고 관찰했다. 그들이 감정 노동으로 채워왔던 공간이 갑자기 눈에 띄게 드러난다. 당신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갈등을 서둘러 매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한때 자동적으로 제공하던 일상적인 감정 유지 관리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선택에 대한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융은 이것을 차며 신비주의의 철회라고 불렀다. 더 이상 타인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적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감정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선택을 목격한다. 타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즉각적이고 깊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당신의 감정 조절, 갈등 회피, 끝없는 수용에 의존해 왔는지를 갑자기 깨닫는다.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은 사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과 완전히 침묵한 적이 있다면 나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말했다 라고 댓글을 남겨라. 융은 이 침묵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이용 가능성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재는 버림받음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융은 민감한 개인들이 감정적 지지를 철회할 때 그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심리적 책임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직면하게 만든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의 관계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착취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 단계는 조용한 퇴장의 잔혹함이 분명해지는 지점이다. 당신의 감정적 완충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충격을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주기 없이 취해온 것, 감사 없이 요구해온 것, 가치를 두지 않은 채 이용해온 것의 결과를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분노로 반응하며 당신이 차갑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변했다고 비난할 것이다. 융은 이러한 분노가 사실 그들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성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내가 후버링이라고 부르는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
갑자기 이전에는 결코 주지 않던 관심을 쏟아붓고 변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감사의 표현을 늘어놓는다. 융은 이러한 조작을 경고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없고 권력의 의지가 지배적인 곳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관심은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융에 따르면 가장 심리적으로 성숙한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감정적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에 드물다. 융은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썼다. 당신의 조용한 퇴장은 그들을 자극하는데 그것이 그들 자신의 철수와 자기보호의 능력을 비추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투사해 오면서도 동시에 당신에 반대되는 자질에 의존해 왔던 특성들이다. 융이 규정한 마지막 단계는 내가 심리적 주권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신은 건강하지 않은 역동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기반한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융이 의식적 공감이라 부른 것을 발전시키는데 이는 타인의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강박적으로 돕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의 무의식적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서도 민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리적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융은 고독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생긴다고 썼다. 당신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건강한지, 무엇이 자신의 최고선을 위해 봉사하는지 알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주권이 바로 조용한 퇴장을 그렇게 잔혹할 만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면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선택했다. 라고 댓글을 달아라. 그러나 융은 이 단계에 동반될 수 있는 고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고쳐야 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면 유용성보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융은 공감자의 조용한 퇴장이 내가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는 점을 이해했다. 당신의 부재는 다른 사람들이 종종 처음으로 자신을 분명히 보게 만든다. 감정적 완충이 사라지면 그들은 자신의 심리적 패턴의 무게를 온전히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거나 이기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텐데 이는 그 역동에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는 것이 심리적으로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융이 신경증적 붕괴라고 부른 것을 경험할 것이다. 오래된 대처기제가 붕괴되면서 더 건강한 것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실제로는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거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극소수는 융이 의도했듯 이 경험을 개성화의 기회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노동에 대한 의존이 자신의 심리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융은 이러한 거울의 순간들이 종종 진정한 변형의 촉매라고 관찰했다. 누군가가 자신이 심리적으로 기생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제 변화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융은 조용한 퇴장이 왜 그렇게 심리적으로 파괴적인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 지지의 상실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살지 않은 삶이라고 부른 것과의 대면이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 회피를 더 이상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왔던 모든 감정과 갈등, 성장을 직면해야 한다. 당신의 존재는 단지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심리적 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다. 융은 나무는 뿌리가 지옥까지 닿지 않는 한 하늘까지 자랄 수 없다고 한다고 썼다. 당신의 조용한 퇴장은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당신의 뿌리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뿌리를 내리도록 강요한다. 이것이 복수가 그렇게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취를 제거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왔던 모든 것을 느낀다. 융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비전에는 내가 주권적 감수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타인의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깊은 감정의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돕는 법을, 타인의 책임을 떠안지 않고 돌보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융이 의식적인 개인이라고 부른 존재가 된다. 무의식적 패턴에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조용한 퇴장은 차갑거나 다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다. 융은 의식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로 믿었다. 무의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근거에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건강한 경계로 보호되고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인도될 때 당신의 민감성은 취약성이 아니라 초능력이 된다. 융은 매우 민감한 개인들이 인간 의식에서 진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었다. 내가 공감적 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민감한 사람들이 무의식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 삶을 모델링하기 시작할 때 말이다. 당신이 승인보다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자기 존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적 부담을 지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근육을 발달시키도록 강요받는다. 융은 개인은 언제나 집단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투쟁해왔다고 썼다. 당신의 조용한 퇴장은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개인 의식의 주장인 바로 그 투쟁이다. 그러니 융이 당신에게 이해하길 바랐을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다. 올바르게 향할 때 그것은 강점이다. 조용한 퇴장은 타인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이 되어 가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깊이를 감사히 여기며 상호적인 진정성으로 당신을 만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당신의 새롭게 발견한 주권에 대한 반응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편안하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당신의 일부가 흩어져 있는 한 당신은 온전해질 수 없다. 공감자의 조용한 퇴장은 가장 잔혹한 복수인데 그것은 복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시다. 모든 것을 주던 사람이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 그것은 융이 평생 밝혀온 진실과 대면하도록 강요한다. 진정한 관계는 무의식적 착취가 아니라 상호의식을 필요로 한다. 당신의 철수는 잔혹함이 아니다. 그것은 명료함이다. 당신의 침묵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다. 당신의 경계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을 위한 토대다. 융은 인생의 전반기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바쳐지고 후반기는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내려놓는 데 바쳐진다고 썼다. 당신의 조용한 퇴장은 이러한 진정한 연결들이 나타날 길을 정리한다. 민감한 개인들이 종종 오해받는 세상을 어떻게 항해할 수 있는지 더 탐구하고 싶다면 현실을 대중과 다르게 경험하는 이들에 대한 융의 통찰을 더 깊이 다룬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8가지 신호, 영상도 확인해보라. 당신의 민감성은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한, 그리고 건널 준비가 된 다른 이들을 위한 의식적 삶으로의 다리가 되기 위해 존재했다. 이 이해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 의식의 다음 차원에서 보자.